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총선이 끝난 지 이제 2주가 지나고 있는데요. 총선 민심,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던 그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시간을 저희 오마이TV에서는 계속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호남 민심, 호남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원했던 민주당의 모습, 또 우리 정치의 모습,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또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당직 개편을 통해서 전략기획위원장 맡게 되신 민영배 의원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 전략기획위원장 맡기 전에 이거 약속한 거라 나온 거예요. 전략기획위원장은 원래 네. 전략을 어디 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안 맞잖아요. 아, 그렇죠. 전략은 그렇긴 하죠. 예, 드러나는 순간 전략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략기획위원장 맡기 전에 한 약속이었기 맡기 전에 한 약속으로. 때문에 예. 그래도 중간중간 그냥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건 한번 보시게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알겠습니다. 아니 예. 저희가 총선 때 총선 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도 총선 그 유세 과정에서도 예. 잠깐 뵀었다가 네. 이제 총선이 그 끝나고 현장에 그렇게 돌아다니시대요? 네, 제가 현장에도 잘 나갑니다. 네, 핫스팟을 다니시는군요. 네, 뜨거운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총선 이후에 만나게 됐는데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인사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댓글 통해서 벌써부터 민영배 의원님 화이팅, 민영배 화이팅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원래 오마이뉴스의 탄생은 제가 좀 이렇게 고민하던 그러니까 언론의 그 당시에 이제 네, 그 전문 용어긴 합니다만 시빅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90년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퍼지고 있던 확산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때는 저는 지금 상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은 지금 대개 보수 언론들이 네, 실제로 시민들의 이 추구하는 의지나 방향과 이 노선과 이런 거하고 달라요. 따로 놀아요. 정치판이 지금 그게 문제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오마이뉴스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그 언론과 시민사회 여론의 간극을 저는 그걸 이제 이것도 컬처럴 렉 중에 하나예요. 문화 지체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언론은 사실은 자신들이 필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그렇죠. 뭐 시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받아서 이것을 의제화하기도 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데 활용하기도 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게 언론사가 자기 필요한 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오마이뉴스의 탄생이 있었을 때 대한민국 언론계가 정말 큰 전환점을 맞았었어요. 지금 이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 이게 오마이 TV로 지금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매체 환경이 바뀌면서 이렇게 발전한 건데 네, 이 상황은 이 디지털 혁명하고 맞물린 이 언론 상황의 변화에 적절하게 지금 대응을 해 나가는데 적응을 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 핵심이 뭐냐면 이른바 시민 언론의 주체인 내가 언론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기자다라고 모토가 오마이뉴스의 모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언론사에 소속돼 있는 기자, 언론인이 아니고 이미 개인 미디어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다 언론인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오마이뉴스 TV에 지금 구독하고 계시고 오늘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네, 그런 의미에서 참여를 하시는데 그냥 수동적인 피동적인 듣기만 하는 보기만 하는 그런 참여가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여기서 발언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댓글로 나타나기도 맞아요. 하고 예, 이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언론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수고 언론이라고 하는 기존의 미디어 오래 못 갈 겁니다. 정치도 정치인들하고 민심에서 괴뢰되면 그 정당 정치도 오래 못 가요. 네. 언론도 그럴 겁니다. 저는 정치하고 언론이 지금 똑같은 위기 상황에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봐요. 야, 정치도 새로운 정치, 언론도 새로운 언론. 제가 이번 총선 겪으면서 예, 크게 느낀 것이 정치와 관련해서 크게 느낀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치 방식이 바뀌었다. 이제 더 이상 정치인들의 정치 시대가 끝났다.
끝나가고 주권자 시민들의 정치 시대. 저는 사실 이걸 제가 구청장 할 때부터 자주 해오던 말이에요. 주권자 정치란 말이. 네. 근데 그게 2016년 17년 촛불 시민 때 탄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쭉 성장을 해서 이번 민주당의 경우를 놓고 보면 이번 공천 과정에 경선 과정에 이분들이 다 개입한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이번 총선의 결과로 그래서 네. 정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음. 그 다음에 정당의 주체가 다 바뀌었어요. 기존의 당직자 정치인들이 중심이 아니에요, 더 이상. 네. 당원들 중심인 정당으로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정당 운영 방식도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아. 이 두 가지가 정치에 크게 이제 변화가 이번 메시지예요. 네. 이 총선 겪으면서 나온 메시지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2016년 17년 탄생했던 그 새로운 주권자들이 지금 정치의 주체로 전면에 등장하는 상황이에요. 요거를 읽어내지 못하는 정치인들, 요거를 읽어내지 못하는 정당은 네. 망가질 거예요. 어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예. 언론이 딱 그 상황이 온 거예요. 가령 오마이TV의 구독자가 일반 신문 구독자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193만입니다. 그러니까 200만이 육박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 그 어떤 페이퍼도 100만 이상 발행하는 근데 그것도 보면 모르겠는데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쪽에서도 다 이 온라인 쪽에서 이런 그러니까 오마이TV 같은 이런 유형의 유튜브를 활용한 그러니까 온라인을 활용한 인터넷을 활용한 이 매체의 변신을 다 꿈꾸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기자들의 위치도 바뀔 거예요. 지금은 집단적으로 모여서 편집국에서 그렇죠. 또는 보도국에서 모여가지고 뭘 네, 보도할까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모르긴 모르지만 개별 언론인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전망을 해요. 그렇게 바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제가 뜬금없이 예. 언론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빅 저널리즘이 보편화했어요. 물론 지금 얘기하는 이 시빅 저널리즘이 90년대 미국에서 활발하게 됐던 그 시빅 저널리즘을 네. 그대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성격이 그대로 오면서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맞아요. 그래서 정치도 언론도 지금 그 대전환기에 있다. 사실 지난번에 제가 그 이재명 대표 대선 경선 캠프에서 이제 전략 본부장 하면서 네. 키워드가 뭐였냐면 대전환이었어요. 대전환. 이 대전환에 어떻게 우리가 조응할 거냐. 우리 사회가 정치가 경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저는 아리백이 뭔지 모르던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지금 경제 문제의 핵심은 네. 에너지 전환 문제일 거예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그래서 이른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방식을 고민하지 않는 경제는 네. 더 이상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의 흐름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아리백이 적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생산한 제품이 아니면 앞으로 수출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장벽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네. 하여튼 그런 그 대전환인데 특히 이게 지금 정치하고 언론이 늦었거든요. 이번 총선을 보면서 저는 이게 대전환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예요. 하. 이번 총선 뜬금없이 그냥 그런 얘기부터 하게 됐네요. 아닙니다.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지금 말씀을 하시라고 제가 시간을 드렸는데 네. 결국에는 이 언론 얘기를 하면서 정치의 이제 변화까지 저희가 볼 그래서 수 있다. 오마이TV의 네. 구독자는 또 시청자는 그냥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다. 음. 이런 대전환의 주체다. 특히 언론에 있어서 대전의 주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인사를 네. 그렇게 드린 겁니다. 어휴,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 말씀 듣고 맞아. 내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 지금 하고 있어. 라고 또 자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정말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시고 당선이 되셨어요. 호남에서는 절대적이지도 않아요. 그런가요? 중간 정도 돼요. 중간 정도요? 네. 근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호남 민심이 진정으로 바라는 거. 물론 이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공천 과정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 오셨겠지만은 총선이 끝나고 딱
두 가지죠. 두 가지. 예. 근데 한 가지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음. 저한테 계속 했던 말이 선거 전부터 아니 제 작년부터 계속 했던 말이 뭐냐면 처음에 제가 21대 막 들어왔을 때는 야 180석이나 줬더니 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나무라셨고 정권이 넘어간 다음에는 네. 도대체 윤석열 검찰 독재에 잘좀 싸우지 뭐 하느냐 저한테도 제가 탈당까지 해가면서 싸웠는데 불구하고 저한테도 그러니 다른 분들한테 어쨌겠어요 그 마음이 어쨌겠어요 그 뭐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 뭐냐면 네. 텔레비전에서 누구 얼굴 좀 보지 않게 세 사람 얼굴 좀 보지 않게 해달라고 맨날 그래줘요 제가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네. 보는 뭐 나 징그럽다고 나 TV 안 본 지 오래됐다 그러면서 예. 그러셨어요. 그 민심이 이번 총선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네. 두 번째 왜 그러냐? 살기 팍팍하다니까요. 민생이 정말 파탄이라니까요. 파탄 지경이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살기가 편해야 네. 아 정권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느끼는 게. 너무너무 팍팍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새 그 민생을 앞세우는 분들하고 이 민생과 민주주의가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검찰 독재 심판하고 예. 민생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강조를 민생을 하는 거죠. 아니 이 민생을 망친 게 누굽니까? 지금 정권이죠. 그렇죠. 네. 따라서 이 정권을 이대로 두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정기조 바꾸라고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네. 입을 틀어막았잖아요. 자, 잘 아시잖아요. 제일 먼저는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의정 갈등의 한편인 의사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랬죠. 근데 진짜 입을 틀어막은 건 누구냐면 어디냐면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있어요. MBC한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진짜 답답한 게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바보스럽다라고 생각되는 게 민주주의 작동 체계 자체에 대한 부정이에요. 이거는 민심에 대한 부정은 물론이고 거역은 물론이고 네. 아니 언론을 장악해서 제가 아까 언론도 대전환기라고 했는데 그렇게 KBS를 장악하면 방심을 통해서 MBC를 어떻게 하면 이제 조금 있다가 또 하면 YTN을 팔아서 어떻게 하면 바뀌었죠. 예. 그러면 민심이 바뀌나요? 옛날처럼 우매한 대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의 지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고 그 주권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네.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그렇게 입틀막 정권이 된 거예요. 입틀막의 결과가 뭐냐? 국정기조를 바꾸잖아요.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네. 민생 파탄인 거예요. 사람들의 삶을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시민들의 삶을. 따로 떼어놓고 볼 수가 없는 거네요. 당연히요.